한적한 시골 마을, 가을의 끝자락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이 마을에는 몇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있었다. 그 이야기는 마을 뒷산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 얽힌 것이었다. 이 폐가는 이미 수십 년째 버려져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기피했다. 하지만 이곳은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장소였고 호기심 많은 어린이들은 가끔씩 그곳을 몰래 찾았다. 이야기는 한 무리의 아이들이 폐가를 탐험하러 가면서 시작된다. 그들은 학교가 끝나고 저녁 시간이 되기 직전, 어두워지기 전에 그 짧은 틈을 이용해 그곳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평소보다 조금 더 멀리 가기로 결심했다. 폐가의 안쪽에는 아무도 들어가 본 적 없는 다락방이 있다는 소문이 아이들 사이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이들이 폐가에 도착했을 때 해는 서서히 지고 있었고 주위는 서늘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긴장된 마음을 안고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오래된 문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사람의 비명을 연상케 했다. 폐가 안은 외부보다 훨씬 어두웠고 그들은 준비해온 손전등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서로 밀착하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거미줄로 덮인 복도와 먼지 쌓인 가구들, 그리고 곳곳에 걸린 낡은 초상화들이 그들을 맞이했다. 이상하게도 그 초상화들은 마치 눈으로 그들을 쫓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들의 목적지는 다락방이었다. 다락방은 가장 안쪽 방의 천장에 있었다. 사다리를 통해 올라가야 했기에 더욱 무서웠다. 한 아이가 먼저 사다리를 올라가기로 용기를 냈다. 그의 뒤를 다른 아이들이 따랐다. 다락방 문은 다른 문들보다 더 낡아 보였으며 부서지기 직전인 것처럼 보였다. 그들이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다락방의 중앙에는 놓인 오래된 피아노와 그 피아노 위에 놓인 낡은 인형이 있었다. 인형은 실크로 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생생해 마치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만 같았다. 아이들은 서로 눈짓으로 대화하며 다락방을 더 살펴보기로 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인형이 놓인 피아노 건반에서 저음의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혼비백산하여 뒤로 물러섰다. 그들이 놓쳐버린 손전등이 바닥에 떨어져 빠르게 회전하며 벽에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순간 아이들 중 한 명이 비명을 질렀다. 피아노 위의 인형이 고개를 돌리며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품에 안긴 공포는 거의 극에 달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사다리를 내려와 폐가를 빠져나왔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그들의 귀에는 아직도 피아노 소리가 아련하게 메아리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다. 어른들은 그저 아이들의 상상력이 오버한 것이라며 웃어넘겼다. 그러나 아이들 중 한 명은 간밤에 자신이 꾼 꿈에 대해 털어놓았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다락방에 있었고 인형은 피아노에 앉아 연주를 하고 있었다. 더 이상한 것은 인형이 그와 눈을 맞추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었다. 다시 와줘.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마을에는 그 후로도 그 폐가에 얽힌 많은 이야기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이 아이들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만 알고 있는 공포와 비밀은 그렇게 다시는 풀리지 않을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 그 다락방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서 전해지고 있을 뿐이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가끔씩 용기 있는 여행자들이 폐가를 찾아가곤 했지만 그 누구도 다락방의 문을 열어본 적은 없었다. 아이들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어디선가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와 함께 잊지 못할 공포가 찾아왔다. 이 이야기는 아이들 사이에서 종종 화제가 되었으며 마을의 전설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현실과 허구의 경계가 희미해지며 그런 이야기들이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는 듯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나는 대학을 막 졸업하고 작은 도시의 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 도시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주위에 높은 산과 깊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한적하고 공기 좋은 곳이었다. 출퇴근 거리가 조금 있었지만 싼 가격에 예쁜 작은 집을 구할 수 있어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 집은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산제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산길을 따라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오래된 한옥 건물로 처음 본 순간 나는 그 고풍스러운 멋에 반해버렸다. 작은 마당과 돌담이 둘러싸고 있는 집은 마치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모습이었다. 처음 몇 주간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지냈다.
회사 사람들도 친절했고 이웃들도 가끔 마당에다가 정성스럽게 키운 채소를 놓고 가주시는 등 따뜻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조금씩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나는 깊게 잠들어 있었다. 갑자기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돌담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 같았다. 너무 선명해서 금방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일 거라고 애써 무시했다. 그러나 이 일은 자주 반복되었다. 가끔은 밤중에 깨면 누군가 내 방 창문 밖에서 서성이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곤 했다. 창문을 열면 언제나 적막한 어둠뿐이었지만 묘한 소름이 피부를 훑고 지나갔다. 그럴 때마다 텔레비전을 켜고 밝은 화면 앞에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곤 했다. 어느 금요일 회사 마감이 늦어져 밤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다. 어둠이 깔린 산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집에 도착했는데 문을 여는 순간 묘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처음 맡아보는 냄새는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젖은 나무와 썩은 흙이 섞인 것 같았다. 내부를 확인했지만 아무런 이상은 없었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킨 후 적당히 씻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마당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마당 입구 쪽에 놓인 돌멩이들이 이상하게 배열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고의적으로 돌을 모아둔 것 같은 모습이었다. 이웃들의 장난이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그날 저녁 나는 인터넷에서 이 지역에 대한 몇 가지 미신과 전설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중 하나가 나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 산 자락에는 예로부터 어떤 저주받은 영혼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 영혼은 생전 가족에게 버림받은 한 여인의 것이라고 하며 외로운 사람을 찾아 그 곁에 머물면서 그 사람을 점점 미치게 만든다는 이야기였다. 그날 이후로 집에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주말이 되어도 일을 핑계로 회사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던 중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나는 집 앞 마당에 서 있었고 앞에는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눈에서깨어도 그녀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떠날 줄 몰랐다. 결국 참을 수 없어 이웃 아주머니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다. 아주머니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듣더니 며칠 후 마을의 한 무속인을 소개해 주셨다. 그 무속인은 내가 사는 집에 직접 방문해 장소를 살펴보았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본 후 돌담 근처에서 무언가 발견한 듯하게 돌조각을 하나 집어들었다. 이 집엔 오래된 기운이 있어요. 그 여인이 당신을 찾아온 건 우연이 아니에요. 나는 무속인의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는 내게 몇 가지 의식을 통해 집안의 나쁜 기운을 쫓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몇 주 동안 무속인의 도움을 받으며 여러 의식을 치른 끝에 묵직한 기운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이후로 방해받던 밤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묘한 꿈도 꾸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가끔 돌담 주위를 감돌때면 그날 밤 꿈에서 본 여인의 눈빛이 떠올라 마음이 춤틀거린다. 이 집에서의 생활은 예전처럼 평온함을 되찾았지만 그날의 기억은 내게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이다. 집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때때로 그 집에서의 경험을 생각하게 된다. 이제는 마치 오래된 전설 같지만 그때의 잔상은 나의 일상 속에 묘하게도 남아있다. 과연 그 여인은 누구였으며 왜 나를 찾아온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여전히 나의 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고 평화로운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 마을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조용하고 평온한 분위기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한 번은 이상한 사건들이 연달아 벌어지면서 마을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그것은 바로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서 시작되었다. 이 폐가는 매우 오래된 건물로 마을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었다.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마을 사람들에게 잊혀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마을의 아이들이 간혹 그곳에 들어가 장난을 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일 용감하다고 소문난 찬우가 친구들 앞에서 용기를 보이려 그 폐가에 몰래 들어가기로 했다. 찬우는 친구들의 부추김을 받고 한밤중에 홀로 폐가로 향했다.
삐걱대는 문을 밀고 들어가자 썩어가는 나무 냄새와 함께 억새로 가득한 방 안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핸드폰 불빛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오래된 벽지들은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바닥은 먼지로 가득했다. 찬우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했고 크고 무서운 기계음과 함께 천천히 올라갔다. 2층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고 그중 하나의 방문이 겨우 열려 있었다. 찬우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방으로 발을 들였다. 방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거울이 하나 있었다. 뭔가에 홀린 듯 찬우는 거울로 다가갔다. 거울을 통해 보이는 모습은 분명 찬우 자신이었지만 그의 눈동자 속 무엇인가 오싹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때 갑자기 찬우의 핸드폰에서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두려움에 찬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벨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다. 게다가 주위의 기온은 갑자기 떨어졌고 찬우는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찬우는 거울을 뒤로 하고 방을 나가려 했는데 문틈 사이로 긴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찬우는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한 곳 횃불이 박힌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 긴 그림자는 점점 다가와 찬우의 주변을 감싸기 시작했다.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속삭임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속삭임들은 다름 아닌 찬우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찬우야, 찬우야. 그 속삭임은 점점 더 커져갔고 찬우는 공포에 질려 마침내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그 순간 방 안은 깜짝할 만큼 조용해졌으며 찬우의 핸드폰도 멈추어 있었다. 찬우는 간신히 몸을 움직여 폐가를 빠져나왔다. 숨가빠 뛰어난 찬우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놓았지만 사람들은 그저 어린 아이의 장난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밤중에 그 폐가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그 폐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고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오랜 시간 잊혀진 채 남겨졌던 낡은 일기장이었다. 그 일기장에는 이 집에 살던 한 가족의 비극적인 사연이 적혀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가족은 이곳에 이주해 오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으나 끔찍한 사고로 가족의 아들 하나를 잃고 말았다. 그 이후로 매년 그날 밤마다 아들의 영혼이 가족을 재회하기 위해 돌아오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연을 듣고 나서야 그날의 찬우가 겪었던 일이 비로소 이해가 되었다. 그 후로 폐가는 마을에서 금기시되었고 어떤 사람도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주위에서는 가끔씩 그 집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곤 했다. 사람들은 그것이 아직도 가족을 그리워하는 아이의 영혼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집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사람들에게 경고하듯 아득한 기운을 발산하고 있었다.